증언이 있던 날 빛바랜 사진을 한 움큼 가져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이름을 잊어본 적 없는 나의 전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나와 같은 젊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 25일 일요일 8시쯤 됐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는 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중앙방송입니다. 비상입니다. 그 국군 장병 여러분 즉시 원대 복귀하십시오. 6.25 터졌다고 얘기가 아니고 비상이니까 외부 휴가 중이나 외박 외출 일자는 하여튼 군인은 전부 원대 복귀를 빨리 하라. 이제 이런 학성비를 내고 그냥 계속 갑자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일선 부대가 제대로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전쟁이 발발한 지 10분 만에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했다는데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 그날 일요일 날이었어요. 상당히 심하게. 그때 포사격을 하고 전차가 넘어오고 24일 날 우리가 전 부대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가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력을 외출 휴가 다 보내요. 그리고 한 50%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6.25가 발발하죠. 전쟁이 일어난 것은 1950년. 남과 북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38선을 경계로 서로 이념이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남과 북 두 개의 정부는 38선에 군대를 배치하여 분계선을 넘지 않도록 서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의 군대는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어서 침략해옵니다. 남쪽의 군인들은 그때 처음으로 탱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탱크라는 건 알지.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건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리에 돌아가는 것도 몰랐어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서 대고 쏘라는 거지. 거기서 대고 이 기관총이 뭐 쇳덩어리에다 기관총 쏘면 이게 딱 서. 예? 이게 쓰니까 이제 저거 망가진 줄 알았지 우리는요. 그랬더니 대가리를 뺑 돌리더니 우리 있는 데가 팡 쏘니 뭐. 기관총 확 날아가죠. 전차만 나타났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말만 들었지 전차 그
처음 구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냥 우리는 이제 그래서 후퇴를 했죠 이제. 아군의 방어선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의정부 정면에 출현한 적 탱크대 40대의 위협을 받아 불안정한 전투를 전개하게 되자 드디어 작전 본부는 전선에 걸쳐 영웅적으로 분투하는 각 부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국군은 유일의 무기인 박격포와 탄환을 추력에 싣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관포가 128파운드니까 엄청 무겁죠. 그래서 이제 그거 세 시로 나눠요. 총열대로 몸통, 그다음에 다리, 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짊어지고 여기다 총알 넣고, 낭중에는 이제 기압 받는 건 낭중이고 다 빼내버리지 이거라. 훅 빼가지고 그냥 총만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본부까지 이제 왔어요. 지시 받아야 되니까 중대도 없어요. 벌써 다 가버리고 또 대대 가니까 대대도 없어요. 중대장인 나는 요행이 소대장 한 사람하고 연락병 하나를 데리고 산에 숨었다가 30일 날 새벽에 김포 B29가 와서 폭격을 할 때 그때 김포 인민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폭격할 때 행주 산성 밑에 나루에 어떻게 도와하려고 왔다가 엄두가 나질 않아요. 어디 뭐 희염도 못 친 어디 강을 건너. 6월 28일 아침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침략군의 손에 떨어졌다. 우리는 탱크도 없었고 탱크를 막을 무기도 없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던 국군의 6배가 넘는 북한군의 전투력 앞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겨우 탈출해가지고 안양고개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가 후두부관 동을 당했어요. 후퇴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뒤에 놈이 무거워. 그래 보니까 죽었어. 포탄에 맞아서. 뒤에서 이놈들 그 따발총을 갈기니까 그 피가 흐르고 정신이 없는데도 몰롱한데도 그 따발총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꼭 볼 때가 지나가가지고 왱왱 오고. 야산에서 그냥 기관총을 맞다 내 때 갈기고 그냥 인민군이 집중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인원들이 전부 그냥 그 공격에 올라가서 보니까 인민군들은 이제 후퇴도 하고 이제 인민군을 여러 명 죽이고 이렇게 보니까 아군도 아니고 이상한 시체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알고 보면 그게 사관생도들의 시체가 거기가 또 수십 명이 있더라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국군을 모두 합쳐도 북한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군은 수원, 오산, 천안을 거쳐 금강 방어선까지 후퇴해야 했습니다. 대전도 역시 포기해야만 할 행세에 이르렀다. 처음 경험해보는 전쟁이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든 피해야만 했습니다. 저 엄마는 그 죽었는데 애는 그냥 젖을 빨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군인이 그걸 어떻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쟁에 대한 걸 인식을 못했죠. 그러나 문제가 되면 이 사람이 죽어가고 보는구나. 이게 전쟁이라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죽은 시체를
잡고서 막 이제 손이 보동교에서 이제 내려오는 판인데 그쪽에서는 막 총 쏘아차치 뿌리를 보고 그게 막 그냥 손잡고 끌고 막 같이 굶굴면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그때가 어깨 정신이 아 이게 참말로 군대 생활인가 보다 하고 처음 경험했어요. 무더운 날씨 사정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부르튼 다리를 끌고 살겠다는 마음 하나에 매달려 나무로 끌러가듯이 갔다. 국방부에서 정훈국에서 사람이 나왔어. 나와가지고 뭐인가니 모병 때문에 나왔다고. 처음에는 그냥 학생부 입고 싸운 거야. 학생부 입고 싸우다가 소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소위 그 보급을 두더라고. 수류탄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수류탄 보급에서 그렇잖아요. 이 안전장치를 갖다가 빼서 던질 적에 어떻게 던지고 몇 메달 던져야 된다? 이런 게 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